퇴직을 앞둔 6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히 일했고 매달 꼬박꼬박 저축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다가오자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은 250만 원 남짓.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지금처럼 살면 10년도 버티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정작 쉴 자금은 없더군요. 그게 제일 허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곧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첫째, 근로소득은 시간의 교환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만 벌고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끊깁니다. 즉, 노동의 중단은 곧 수입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은퇴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닥칩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시점, 또는 회사가 더 이상 자리를 내주지 않는 순간부터 수입이 사라집니다. 한국의 60대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통계는 노동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근로소득으로는 시간의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40대까지는 돈보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돈보다 시간이 남습니다. 문제는 그 남는 시간이 소비의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전기세, 관리비, 병원비, 식비는 나가고 여가생활이나 손주 용돈 같은 지출이 새로 생깁니다. 물가 상승률이 매년 3%씩만 이어져도 10년 뒤 생활비는 현재의 1.3배가 됩니다. 근로소득 중심의 인생 설계는 이런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셋째, 근로소득은 축적의 구조가 없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지출이 생활비 중심으로 반복된다면 자산은 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일 때 350만 원을 소비하고 50만 원을 저축하면 1년 동안 모으는 돈은 600만 원. 30년을 일해도 원금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물가와 세금, 자녀 교육비, 주택자금이 더해지면 실질적으로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퇴직 후 소득 단절을 버틸 수 있는 자산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넷째, 근로소득에는 복리의 힘이 없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즉 자본소득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까지 월급만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람과 같은 기간 중 일부를 투자나 임대, 배당 등으로 운용한 사람의 은퇴 후 격차는 10년이면 수천만 원, 20년이면 억 단위로 벌어집니다. 실제로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근로소득 외에 소득원이 최소 2개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58세에 퇴직한 박 씨는 평생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았지만 자녀 교육과 대출 상환으로 저축 여력이 없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손에 쥐었을 때는 든든했지만 월 250만 원씩 쓰다 보니 7년 만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이 나오지만 생활비는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 나는 수입이 아닌 지출의 계산으로만 살더군요. 그게 참 낯설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이 씨는 매달 배당금 80만 원, 전세보증금 운용이자 50만 원, 국민연금 130만 원 등 3가지 수입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삶의 리듬을 바꿔놨습니다. 결국 차이는 소득의 성격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노력의 결과지만 자본소득은 구조의 결과입니다. 전자는 멈추면 끊기지만 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랍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소득으로 전 생애를 보내며 자본소득 구조를 구축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60대 가구 중 40%가 노후에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는 우리가 노후라는 개념을 준비가 아닌 나중 일로 미뤄왔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심리적 요인도 큽니다. 평생 일을 통해 자존감을 쌓은 사람들은 노동이 멈추면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직장에서는 부장님, 팀장님이라 불리던 호칭이 사라지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돈의 문제가 존재의 문제로 번집니다. 경제적 불안이 심리적 불안을 부르고 그 불안이 다시 소비를 불러 더 빠른 자산 감소로 이어집니다. 근로소득 중심의 삶은 이 심리적 전환에도 대비하지 못합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근로에서 자본으로 소득의 구조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자본소득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일하지 못할 때 생계의 공백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배당, 임대, 연금, 비즈니스 등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퇴 후의 자유는 사실상 경제적 독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당신의 시간을 담보로 한 임시적인 안정일 뿐 지속적인 안전망이 아닙니다. 평생 일해도 자본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당신의 시간은 다시 돈을 위해 팔려야 합니다. 진정한 은퇴는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니라 일찍 시작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늦지만 근로소득을 씨앗으로 삼는다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당신의 월급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미래의 자본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것을 소비로 소진할지 구조로 전환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입니다. 평생 일했는데도 불안한 이유는 소득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의 시대, 그 전환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평생 근로소득만으로는 은퇴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더 이상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가 아니라 이미 현실 속에서 증명되고 있다. 직장 생활을 30년 이상 해온 사람들조차 은퇴를 앞두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다. 지금껏 벌어온 돈은 많았지만 남은 돈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 달에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올 때는 돈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끊길 날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퇴직 통보를 받고 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수입은 갑자기 멈추는데 지출은 멈추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적고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든다. 마치 오랫동안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말라버리는 느낌이라고들 한다. 겉으로 보기엔 단단해 보였던 삶이 실은 월급이라는 얇은 줄 위에 프리캐리어슬리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60세에 정년퇴직한 김정호 씨는 은퇴 직후 한동안 자신을 자유인이라 불렀다. 더 이상 상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 치이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은 달콤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보며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는 월 400만 원씩 쓰던 생활비를 300만 원으로 줄였지만 병원비와 관리비, 식비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아내와 여행이라도 가볼까 했던 계획은 어느새 저축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 퇴직금 2억 원은 단단해 보였지만 매달 일정액을 꺼내 쓰기 시작하자 그것은 거대한 호수라기보다 작은 웅덩이에 불과했다. 그는 말했다. 30년 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이었는데 1년 만에 절반이 사라지는 걸 보니 갑자기 모든 게 무섭더군요. 그는 자신이 평생 근로소득만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위험하다며 외면했고 연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다. 회사 다니며 받은 월급은 생활비로 다 썼고 남은 건 없었다. 젊을 때는 돈보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은퇴 후엔 경험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배웠다. 김정호 씨는 결국 경비직 일자리를 구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다. 그는 말했다. 몸이 힘든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자존심이에요. 난 평생 관리직으로 일했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주는 입장이 됐거든요. 이 말에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근로소득 중심의 인생은 일할 수 있을 때는 견고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몸이 일할 수 있을 때만 유지되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노동이라는 시간의 교환을 통해 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그 시간은 언젠가 줄어들고 결국 사라진다. 근로소득은 그 본질상 멈추는 소득이다. 반면 자본소득은 흐르는 소득이다. 퇴직 후에도 배당금이 들어오고 임대료가 발생하며 이자가 쌓이는 구조를 가진 사람은 시간이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구조를 만들지 못한 채 평생을 일하고 은퇴 후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다.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한국의 근로소득 구조는 본질적으로 저축을 어렵게 만든다. 높은 교육비, 주택자금, 부모 봉양,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빠져나가면 남는 금액은 크지 않다. 남은 돈이 있어도 대부분은 단기 소비나 안전 자산에 묶인다. 장기적 자산 축적 구조를 설계할 시간적 여유나 금융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버텨온 인생은 결국 근로가 멈추면 소득이 멈추는 인생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 시점이 바로 은퇴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 근로소득 중심의 삶은 자존감이 일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직장에서는 누군가의 상사이자 동료였고 사회적 역할이 분명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역할이 사라진다. 일을 멈추는 순간 사회적 연결도 약해지고 경제적 불안이 심리적 공허로 이어진다. 실제로 은퇴자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불안이다. 돈이 부족하면 인간관계도 위축된다. 약속을 줄이고 모임을 피하게 된다. 결국 사회적 고립이 찾아오고 그 고립은 심리적 붕괴로 이어진다. 근로소득만 믿고 살아온 인생은 결국 소득의 부재뿐 아니라 존재의 혼란을 함께 맞이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단순하지만 실행은 쉽지 않다. 근로소득이 있을 때 자본소득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월급의 일부라도 꾸준히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구조다. 처음엔 적더라도 그 돈이 일하게 만드는 경험을 쌓는 것이 핵심이다. 돈이 일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시간은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복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강력해지기 때문에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한 5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땐 투자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은퇴하니 일할 시간은 있어도 돈이 없더군요. 그는 40대 후반부터라도 매달 배당주를 조금씩 샀다고 했다. 처음엔 월 10만 원이었지만 10년 뒤 그 배당금이 매달 40만 원이 됐다. 그는 그 돈이 내 자유의 증거예요 라고 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의미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매달 회사의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근로소득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본소득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은퇴 준비는 돈을 더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를 간과한 채 평생 일에만 몰두한 사람은 결국 시간을 돈으로만 교환하다 끝난다. 우리가 젊을 때부터 월급 외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노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다. 지금도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그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알았다는 사실이다. 근로소득은 당신을 안정시켜주는 울타리였지만 동시에 당신을 가둔 벽이기도 했다. 이제 그 벽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근로소득의 시대에서 자본소득의 시대로 일하는 돈에서 일하게 하는 돈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소득 구조의 진화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불안한 이유는 당신이 게으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다. 단지 세상이 바뀌었고 돈의 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평생의 노동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돈이 당신 대신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신의 노후는 일의 대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구조의 대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평생 일한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진짜 자유이고 진짜 은퇴다.